안녕하십니까. 여신지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신의 정석 제10권 제2장 여신 종류별 칙 기준 중에 할인어음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인어음의 업무 흐름표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한도 승인을 먼저 득하거나 혹은 개별 거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어음의 진성 유무와 함께 실제로 이 대출 할인어음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차주에게 한도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단건에 거치는 거래 건별로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해당 적정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그 한도 또는 개별 거래에 대한 승인을 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신거래 약정서 등으로 승인받은 한도나 개별 거래에 대해서 여신거래 약정 체결을 하시게 됩니다. 여신거래 약정 체결되고 나면 이제 할인이 한도로 부여됐다고 할인어음에 대한 그 한도 거래를 전제로 했을 때 일단 그 한도 내 건별에 대한 할인어음 대상어음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융통이나 기타 또 뭐 허위로 발급되어 있던 상어음이 아닌 기타 종류의 어음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계사 어음 여부 또한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사항은 어음의 형식과 어음 관련의 확인, 기타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어음의 상어어음이라는 전제하에 상어어음에 수반되는 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조 등록증을 받아서 반드시 진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종이어음인 시절에는 어음의 형식이나 그 어음의 어떤 불비 지급 여부에 따라서도 나중에 문제가 상정이 됐긴 했지만 이제 전자어음으로 대부분 많이 전용이 된 상태라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어음의 형식이나 기타 주의사항들이 그나마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조금 부담이 덜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자어음이든 종이어음이든 이게 어음의 진성 여부는 즉 이게 상어어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해당 강의에서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모두 확인이 되고 나면 실행 단계에 이르십니다. 할인어음을 실행하시고 실행한 기타 관련 서류들은 전부 다 워크플로우상에 웹캡처 하시거나 본부 집중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이게 기취급이 되고 난 이후라 하면 해당 어음의 만기일자에 그 발행인으로부터 수입되어 있는 교환 결제 자금이 저희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해당 할인어음, 기취급한 할인어음이 회수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다음은 할인어음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인어음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거래를 수반해서 발행된 약속어음에 한정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계약서나 세금계서 등으로 그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거래 건별 발행되거나 혹은 일시에 발행된 경우 또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할인어음 약정 한도를 결정할 때는 이게 할인어음을 이제 약정 한도로 줄 거냐 거래 건별로 줄 거냐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만약에 약정 한도로 주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차주의 매출액, 받을 어음 실적, 어음의 평균 결제 기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평균 결제 기간과 최근 영업 사항을 고려해서 다음 범위 내에서 약정해야 된다는 설명에 대한 그 추가 설명으로 가나 다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 결산인 현재 합계산학 시산표의 과거 1년간 받을 어음 금액 범위 내에서 한도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혹은 최근 결산인 현재 손익계산서상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어음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업체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상에 나오거나 손익계산상에 나오는 어떤 그 금액으로는 이게 한도의 어떤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받을 어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한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 내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납품계약서 등으로 실제로 그 실제가 확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항이나 향후의 어떤 그 언거래 사항 등을 전망을 해서 충분히 지원이 적절하다라고 산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덧붙여서 정격관자 승인을 받아 한도 지원 또한 가능하십니다. 차주의 시험평가 등급이 BB 플러스 이하이고 일반 할인어음 약정 한도가 10억 이상이면 받을 어음 거래처별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셔서 운영하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네오비스 7496에서 업체별 한도를 등록해서 운영하되 정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받을 어음 거래처별 한도라 하면 특정 한도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 중에 1억은 A라는 발행업체에 한해서만 한도를 쓸 수 있게끔 제한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네오비스 7496에서 업체별 한도를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만약에 이제 10억 시험평가 등급이 BB 플러스 이하이고 약정 한도가 1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정결권자, 해당 여신의 정결권자한테 업체별 한도에 대한 제한 운영을 예외로 생략하는 경우에는 정결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예외 운영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인어음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 정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의 가상금리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인어음 지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상업어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거래 경로를 확인하고 어음기간이나 어음금액 등을 고려해서 융통어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상거래 경로란 말은 발행처와 발행처와 수취인 간의 업종 간의 유기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 뭐 토목공사를 하는 시공사에게 주는 어음들은 상호작용, 즉 상거래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유통업자, 뭐 도소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전혀 업종과 상관없는 다른 업종과의 어떤 그런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어음이라 하면 이게 상거래의 어떤 경로가 절정치 않다라고 보고 융통어음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 기간이 특정하게 길거나 어음 금액이 유사한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행되고 있다면 이 또한 실제 상거래 어음이 아니고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융통어음 정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될 점은 관계사 간의 어음 여부입니다. 관계사 간의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관계사 간, 이제 은행 간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사라면 적발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노출되지 않는 관계사를 만들어서 관계사 간의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로 특정인이 발행한 어음을 관계사가 받아서 그 관계사가 할인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여신공유를 받기 위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중복어음입니다. 요 상호중복어음에 대한 내용은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에서도 상호중복어음 리스트를 뿌려주거나 혹은 대출을 실행할 때 상호중복어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라는 내용이 팝업이 뜹니다. 이 상호중복의 정확한 의미는 A가 발행처이고 B가 수취인이어서 B를 수취인인 B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인어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알고 보니 거래가 B도 어음을 발행해서 A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상호 어음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특정 거래인이 이제 공급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되는 게 원칙적인 일반 거래인데, 특정 거래인이 공급자도 되면서 구매자가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상업어음의 어떤 진성 여부를 상당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상호 중복어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본부 승인을 또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어음의 형식 또한 중요하죠.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어음의 형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많이 이게 간편해졌지만 간소화됐지만 종이어음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형식상의 불비 여부나 배서의 연속 여부 등등을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음 관련인들, 발행인과 그 다음 배서인, 최종 수취인까지 당좌 거래 정지 여부가 있다든지 혹은 배서인 등의 신용상태 여부가 건전한지 여부 등을 반드시 할인 취급 때마다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음의 위본조 여부는 사실상 전자어음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통어음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해당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신청한 어음상의 검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업종상 상거래가 있는 상대방이 아닌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호 교환되는 어음에 대한 어떤 그 경로가 상거래로 추측할 수 없는 아주 판이한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는 영향을 보고 있는 경우라 하면 이건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하고 융통어음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의뢰인과 어음 발행인이 상거래가 없는 특수관계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업체 간의 어떤 주고받는 어음 또한 융통어음의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한 번 더
참고사항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금액이 할인 의뢰인의 매출 규모 및 통상적인 거래단위에 비추어서 이례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거나 거래 금액이 단순한 경우, 금액이 갑자기 어음이 큰 금액을 갖고 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도를 앞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거액 같은 작은 종이어음을 혹은 전자어음을 이제 상거래 수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을 해서 거액의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 금액이 단순하다는 케이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금액이나 유사한 금액이 반복해서 이제 수취가 됐거나 결제가 되고 또 수취가 됐거나 결제되거나 혹은 기간 중에 그 수취된 어음이 이제 반환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해서 할인을 의뢰한 어음인 경우 또한 융통어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할인어음 발행일은 상이한데 어음 앞면 기재 내용의 글씨체, 날인 형태 등이 유사한 어음, 요거는 이제 종이어음에 한해서 할인어음의 발행일은 상이하나 어음 앞면의 기재 내용의 글씨체와 날인 형태 등이 유사하다. 이 말은 그 발행하는 주체는 다 틀린 어음들인데 글씨체가 발행한 사람의 글씨체나 날인 형태가 유사한 어음은 또한 융통어음으로 우리가 간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융통어음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또 재무제표와 비교를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금융기관 할인어음 잔액합계가 이례적 기간 동안의 매출을 초과한 경우, 할인어음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혹은 이제 원재료를 투입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공급한 이후에 그다음 외상 결제 금액이 이제 들어오는 1회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월등히 초과하는 할인어음 잔액이 남아있다는 뜻은 이게 업체가 이 융통어음을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재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상 가지입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고 계열사상 다수 건의 금액이 상호 유사한 금액 또한 우리가 이제 융통어음을 쓰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재무제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신거래 검토 3번에 나온 내용들은 융통어음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음 결제일 직전이나 당일에 할인어음 의뢰인과 상거래가 없는 자로부터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즉 할인을 이미 3개월 전에 지급해서 그 할인어음이 결제가 되는 날짜에 오늘이나 그 직전 유사한 일자에 할인어음 결제 대금과 유사한 금액이 제3자로부터 입금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거래를 수반하는 현금 조달 목적의 융통어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기타 내용들을 한번 참고 삼아서 꼭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변조 여부는 이게 대부분의 종이어음들이 이제 전자어음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면 금액의 부분 할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음 금액을 분할하여 할인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 이전, 환매 처분권, 소구권 행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이어음 금액은 분할해서 지급을 못하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나 소구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종이어음은 부분 할인이 안 되는데 대신에 전자어음은 최근에 1억으로 발행된 전자어음이라 하더라도 부분 배서가 가능합니다. 부분 배서. 수취인이 받아서 1억이라는 어음을 받아서 혹은 이제 그 발행인이 1억이라는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그 공급자들한테 이제 부분 배서를 해서 금액을 쪼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된 어음 금액 전체에 대한 할인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분 또한 종이어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할인 의뢰인에 대한 인감과 명판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할인어음의 실행 시마다 할인 의뢰인의 인감과 명판을 대조해서 그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게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진구에 대한 내용과 확인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는 할인어음 지급 내용 등을 고무인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도 요즘엔 전자세금계산서로 많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할 때는 이제 원본이라는 게 있었고 그 원본에다가 저희가 할인어음 지급 내용을 할인 금액과 지급 일자 등을 고무인 등을 통해서 표시를 했고요. 근데 전자어음은 사실 이제 전자어음으로 대체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존용이 되면서 사실 할인어음 지급 내용에 대한 고무인을 날인하는 행위가 사실 크게 의미는 좀 많이 예전보다는 상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이런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규정을 꼭 숙지하셔서
실무적으로는 꼭 이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에 나오는 그게 업종, 주부 업종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거래인가를 세금 계산서의 품목과 세금 계산서의 어떤 그 업종과 대비를 하셔서 반드시 이게 융통으로 쓰이는 어음이 아닌지 여부를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할인어음의 횟수입니다. 할인어음의 횟수는 만기에 회수가 되거나 만기일 전에 회수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만기일에 회수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자금을 뭐 어떻게 대체 지급을 하고 차주에게 자금을 수납을 해서 뭐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어음의 만기일자에 그 발행인이 어음 결제를 하게 되면 센터 코스로 자동으로 회수가 처리가 됩니다.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없고 만기일 전 회수는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음 금액을 회수하고 미경과 할인율을 환출해서 자동으로 할인은행 계좌에 입금이 대체 입금이 됩니다. 회수 만기일 전에 회수가 되는 그 할인어음 경우에 자기 자금으로든 뭐 기타 자금으로 그 어음의 어떤 만기 결제 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기타 자금으로 할인 기간 이전에 할인 기간 중에 할인어음이 회수될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어음에 대한 이자는 선치로 지급이 됐죠. 그래서 선치로 지급된 이자 중에 미경과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인은행이 계좌에 대체 입금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실무적으로 회수 조작할 때도 대체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부도 회수입니다. 어음이 이제 할인을 취급한 어음이 만기일자 결제가 되지 않고 부도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할인 의뢰인 즉 차주한테 그 즉시 환매하도록 즉 할인어음을 회수하도록 상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만기일 전 회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음기일까지는 약정이자를 받고 그 어음기일을 경과해서 차주로부터 회수될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인어음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전히 또 화면에 즐거운 가정의 날임을 암시해주는 팝업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통제가 되진 않아서 다음에는 지급보증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